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초등학교 교사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 햄스터 운전면허라는 주제로 어떻게 햄스터를 가지고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는 많이 타봤겠지만 저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부모님 운전하는 차를 타면서 나도 운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운전할 일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 햄스터라는 작은 로봇을 이용해서 이 햄스터를 직접 움직여보고 조종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 로봇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조금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하기 전에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운전의 달인이 나왔었는데요. 이 운전의 달인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렇게 운전의 달인처럼 똑같이 자동차를 햄스터봇으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운전이라는 거 그리고 로봇을 조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동기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서 레이스에서 중요한 건 수업을 스피드. 진행하면 좋을 그래서 것 차체 같습니다. 무게를 줄이는 게 하지만 이 중요해요. 영상이 그리고 지금 마감이 3분 달라진 이유입니다. 33초인데요. 이어 지금 먼저 저학년 보여드릴 활동으로 모터 체력을 편성된 차시가 한 차씩 총 40분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는 것이 너무 어렵다, 시간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이 운전의 달인이 하고 있는 모습 중에서 운전을 하는 모습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그대로 부딪힐 수 학생들과 있는 상황. 잠깐 이보다 보고 더 매끄러운 동기 수업 유발하는 설정으로 식으로 해서 빠져나오는데요.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에게 햄스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 무게가 30g인지 40mm인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직접 이 햄스터봇을 보여주면서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렇게 직접 느낄 수 있게 해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햄스터봇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한다기보다 바퀴가 두 개 달려 있는데 이 두 개의 바퀴를 이용해서 얘를 조종해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바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를 아이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센서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눈에 바로 보이는 LED나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햄스터봇을 조종할 수 있고 코딩할 수 있는 장치는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노트북과 데스크탑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 스마트 기기에 따라서 태블릿 PC나 노트북,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여기 있는 태블릿 PC를 사용할 것이고요. 태블릿 PC에는 로보이드 런처라고 지금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앱을 활용할 건데요. 실제로 햄스터봇을 코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엔트리나 스크래치, 로봇 코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서 쓸 수가 있는데 태블릿 PC에서는 로보이드 런처가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이 로보이드 런처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앱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로보이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로보이드 런처랑 원격 조종기 for 로보이드, 터치 고고 for 로보이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원격 조종기랑 터치 고고 같은 경우는 이 로보이드 런처가 없을 때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로보이드 런처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 놓고 거기에 원격 조종기와 터치 고고를 같이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보이드 런처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 바로 원격 조종기만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앱을 로보이드 런처 내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라는 이 경고문이 뜨면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로보이드 런처를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로보이드 런처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오른쪽 윗부분에 이 점 9개, 사각형 9개가 있는데요, 얘를 터치하게 되면은 원격 조종기와 터치 고고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택 같은 경우는 그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앱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블록 코딩은 하지 않고 원격 조종기와 터치 고고만을 이용해서 로봇을 조종해보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태블릿 PC와 햄스터봇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방금 설치했던 로보이드 런처에서 왼쪽에 로봇 모양을 선택을 하고 하드웨어 추가, 하드웨어 찾기를 누르게 됩니다. 이때 햄스터봇 왼쪽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반드시 켠 상태에서 하드웨어 찾기를 터치해야 되고요. 하드웨어 찾기를 클릭하고 난 이후에는 햄스터 S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켜놓은 햄스터봇이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교실에서 수업하고자 할 때는 여러 명이 동시에 햄스터를 키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떤 스마트 기기에 어떤 햄스터봇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너무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생님들께서 미리 스마트 기기랑 그리고 햄스터를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한번 연결을 해보고 이후에 수업에 활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햄스터봇이 연결이 되게 되면요, 이렇게 오른쪽에 G, R이라고 뜨게 되는데요, 왼쪽에 G, R이라고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G는 그린과 R, 레드, 즉 그 햄스터봇의 LED가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연결된 햄스터가 내 태블릿 PC와 연결된 햄스터봇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햄스터를 잘 연결됐고 이 햄스터봇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 삭제, 동작 확인, 장치 이름 변경, 하드웨어 정보 등 이렇게 햄스터봇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삭제를 하게 되면은 연결된 햄스터봇을 삭제하게 되고요, 동작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이 주행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오른쪽 화면과 같은 이 동작 확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키를 눌러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왼쪽으로 돌거나 오른쪽으로 돌거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요, 여기 눈과 오른쪽 위에 눈이 있는데요, 이 눈 같은 경우는 LED, 햄스터봇의 LED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은 햄스터봇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LED와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앞에 햄스터봇의 LED 불빛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방향키와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동, 앞으로 뒤로 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활동을 할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활동은요, 다양한 코스를, 이 검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코스를 햄스터봇이 따라갈 수 있게끔 방금 보았던 이 원격 조종기 앱, 동작 확인 이 키들을 이용해서 햄스터봇을 주행해보는 활동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M자 코스, 그 다음에 S자 코스, 그 다음에 T자 코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O자 코스인데요, 만약에 M자 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햄스터봇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내려와서 도착 지점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도착하게 되면은 삐 소리를 내서 내가 다 도착했다 라고 이제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 코스 같은 경우도 쭉 갔다가 곡선을 가면서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여기도 아무 소리나 내게 해서 도착했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요. T자 코스 같은 경우는 출발을 해서 왼쪽으로 가서 이 1번에 있는데 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해서 다시 쭉 돌아서 2번이 있는 위치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번 있는 도착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5자 코스 같은 경우는 0코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한 바퀴 쭉 원 모양으로 동그랗게 회전해서 돌아오는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주행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M자 코스로 먼저 연습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버튼, 오른쪽 회전 버튼, 그리고 앞으로 버튼, 다시 오른쪽 회전 버튼 하면서 지금 검은색 선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돌아가서 쭉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반듯하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완전히 다 반듯하게 검은색 선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고 학생들이 다양한 코스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 코스를 연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원격 조정기를 이용해 보기도 할 건데요. 원격 조정기 같은 경우는 그 태블릿 PC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태블릿 PC를 앞으로, 뒤로 또는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햄스터봇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를 터치한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이면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뒤로 기울이면 뒤로 이동,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기울이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울기가 클수록 속도는 빨라지고요. 기울기가 작을수록 좀 느려지게 되는데요. 햄스터봇을 조종하기 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이 원격 조종기랑 햄스터봇의 방향을 똑같이 놓고 해야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게 햄스터봇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상태에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왼쪽, 오른쪽 기울이면 오른쪽, 다시 왼쪽으로 가면 왼쪽. 이렇게 태블릿 PC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터치하고 얘를 움직이면서 햄스터봇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준비한 이 활동지 같은 경우는 원격 조종기로 움직이기에는 많이 길이 좁아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제가 일단 예시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여드리겠지만 저학년 수준에서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거나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학습지보다 이제 조금 그 라바콘 있잖아요. 접시콘 같은 거를 좀 널찍널찍하게 놓고 이 접시콘을 지그재그로 피하는 형태로 교실을 새롭게 꾸며서 아이들이 좀 넓은 공간에서 원격 조종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예시로 보여드릴 때 여기 공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씩 움직이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어렵고 많이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무 판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를 접시콘으로 놓고 조금 더 넓게 교실 전체나 교실 반 정도를 사용해 가지고 햄스터봇을 조종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터치 고고를 이용해서 도로주행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터치 고고 같은 경우는 볼륨키로 로봇의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 PC의 볼륨키를 높이면은 속도가 빨라지고요. 낮추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오른쪽 아래에 이 화살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로봇이 정지하고요. 두 번 누르면 앱이 종료되게 됩니다.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지금 오른쪽 상태로 봤을 때는 50의 속도로 오른쪽 바퀴 또는 왼쪽 바퀴 한쪽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바퀴만 움직이게 될 때는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고요. 왼쪽 바퀴만 움직이게 될 때는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면서 얘네들을 번갈아 가면서 터치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뒤뚱뒤뚱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는 앱입니다. 출발지부터 반환점을 돌아서 도착지까지 어떻게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등을 이렇게 시간으로 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처럼 이렇게 뒤뚱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될 때 왼쪽 바퀴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도착 지점까지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착 지점까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각자 이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 도전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릴레이 형태로 주행 연습을 같이 해볼 수도 있고요. 팀끼리 경쟁하는 형태로도 활동을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원격 조종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개인의 도전으로 넣어놨지만 팀전이나 팀으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릴레이 형태로 함께 도전하는 형태로 활동을 바꿔서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들께 제공해주는 활동이나 활동지를 조금 다양하고 최대한 많이 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서 각자 지금 이제 수업에 진행해야 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얼마나 많이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를 조금 더 골라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못하는 경우, 이런 개별 차이가 심할 때는 먼저 끝나고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더 많은 활동지와 조금 더 어려운 활동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천천히 조금 더 쉬운 것부터 차례차례 단계별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학생 개별 차이 수준에 맞게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학년 활동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